안녕하세요. 글로벌 ETFTV입니다. 2020년 9월 23일 새벽 5시경이 되겠습니다. 미국 일자로는 9월 22일 종가가 끝났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그래도 좀 팡플러스 쪽이 좀 반등을 하면서 그 일제 좀 분위기를 갖고 지금 하락에 좀 브레이크가 좀 걸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건설이 드디어 이렇게 상승 추세까지 올라간 그 업종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건설이 희망입니다. 달러화의 강세는 여전히 지속되기 때문에 원자재의 약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제가 어제부터 그 추세 분석에 집어넣은 설탕이 유일하게 2등급 상승 추세입니다. 하지만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뭐 금이나 뭐 은, 뭐 원유, 니켈 같은 이 원자재들은 전반적으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상승 추세의 전환은 아직 안 됐고요. 글로벌 증시는 혼조 구간인데 일단은 미국이 이 하락 브레이크는 걸려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뉴스부터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뭐 테슬라 데이에 관한 기사가 아직 미국 일자로 9월 22일이다 보니까 아직 여기에 관한 기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앨런 머스크가 그 자기의 그 SNS 트위터 계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LG화학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죠. 그 우리는 파나소닉, 우리가 주목할 거요 LG화학이죠. LG화학, CATL 같은 협력사로부터 배터리 물량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릴 계획이다. 그래서 이게 LG화학에는 일단은 호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테슬라 주가는 오히려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일단 뭐 많이 잘 버텼으니까 그 일단은 반영됐다고 보고 테슬라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 그 지금까지 폭락했던 LG화학 주가의 요 기사가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러면 investing.com 홈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investing.com 홈페이지가 와 있습니다. 이 금융주만 한숨을 쉬고 있고 다우는 상승을 향하여 좀 몸부림치고 있다 그러네요. 다행히 이렇게 막판에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가 상승 추세로 돌리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미국 S&P 500 기준으로 대부분의 업종별 ETF가 하락 추세에서 탈출을 해서 중립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52% 상승, S&P 500이 1.06% 상승, 나스닥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1.71% 상승입니다. S&P 500 맵 쪽을 보면 아까 금융주가 한숨을 쉬고 있다더니 금융주는 약세입니다. 팡플러스는 아주 강세네요. 특히 아마존이 5.82%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배터리 데이니까 테슬라 주가를 먼저 보고 빅스를 한번 봐보고 미국 주가 뭐 이런 쪽으로 한번 쭉 봐보겠습니다. 테슬라 주가입니다. 5% 하락했네요.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일단은 기존에 많이 버텼죠. 다른 거 폭락할 때 유일하게 폭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추세가 꺾인 건 아닙니다. 일단 테슬라는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아마존 같은 것이 많이 올랐죠. 한번 봐볼까요? 아마존은 역으로 아까 5.56% 올랐습니다. 뭐 테슬라가 아마존이 못 들어가는 팡플러스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FNGU 그래도 뭐처럼 좀 반등했나요? 이렇게 전환선과 우회선 2까지 올라가는데 아직도 중간선 아래이기 때문에 그 안심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양봉이 나와서 더 이상 하락세를 좀 멈췄으면 하는데 아직 하락세를 멈췄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4.67%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그
FNG는 3등급 중립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락 추세에 있다가 이제 중립이 된 겁니다. 아직 상승 추세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S&P 500 지수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SPXL 레인보우 신호죠. 일봉에서 2.97% 상승입니다. S&P 500도 하락 추세에선 탈출을 하고 그 3등급 중립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팡플러스보다 더 약했나요? 이 전화선 위까지는 아직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승 추세에 한번 간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 미국 건설입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NAIL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레버리지 ETF에서 유일하게 상승 추세에 갔습니다. 그 8.77% 상승했고요. 분봉에서 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미국 건설업 2등급 상승 추세입니다. 이 미국 건설업이 이 스타트로 이 증시가 좀 반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게 아무리 증시가 반등해도 이 공포시가 떨어져야지 그 소위 말하면 이 신뢰가 있죠. 한번 빅스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UVXY. 그래도 오늘은 좀 공포지수가 힘을 못 쓰고 있네. 뉴트럴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0.30% 상승했습니다. 미국 빅스 어제 2등급까지 올라갔죠. 오늘은 3등급 중립 추세가 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직 안심을 못합니다. 이 빅스가 완전한 하락 추세로 가야지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그나마 빅스의 상승세가 조금은 꺾였다. 이것이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악재는 또 하나가 있었죠. 빅스는 약간 꺾였는데 그 달러는 안 꺾였습니다. 한번 달러 지수를 봐보겠습니다. UUP 달러 지수도 어제도 폭등했었죠. 어제 0.72%, 이 달러 지수가 0.72% 오르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한 배짜리가. 그 다음에 오늘 또 급등했어요. 그 0.39% 상승했습니다. 참, 0.40으로 바뀌었네요.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입니다. 달러 지수는 1등급 대박 배당 상승입니다. 이 달러가 올라가면 그 미국 주가는 뭐 큰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통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머징 마켓이나 이쪽은 피를 볼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달러 지수가 이리 고공행진을 하면 원자재 가격도 힘을 못 씁니다. 그러면 그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이는 통화 쪽을 봐보겠습니다. 먼저 유로화 대비 달러를 봐보겠습니다. DEUR 유로화 대비 달러 4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1.98% 상승했습니다.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파운드화 대비 달러도 봐보겠습니다. DGBP 1.23%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파운드화 대비 달러도 1등급 대박 패턴의 상승입니다. 호주 달러 대비 달러도 봐보겠습니다. DAUD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고요. 일봉에서 2.88% 상승했습니다. 호주 달러 대비 달러 가치도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입니다. 달러가 지금 초강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힘을 쓸 수가 없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달러화가 강세가 되는 것은 여전히 하나의 악재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달러화의 강세가 되면 금값 같은 건 아주 지약이죠. 한번 봐보겠습니다. UGL 금 2배 레벨입니다. 1.08% 하락했습니다. 30분봉에서 퍼펙트 어텐션 신호입니다. 금 5등급 쪽박 패턴 하락이 됩니다. 이렇게 할 땐 원자재는 뭐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은데 그 올라가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설탕 한번 봐보겠습니다.
SGG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여기는 보합을 안 하는데 호가상은 한 2% 정도 오른 걸로 나오더라고요. 일단 보합이라 봐도 2등급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지금 원자재에서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것은 설탕, 미국 시장에 살 수 있죠. 이것밖에 없습니다. 중국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CHAU 2.19% 하락을 했습니다. 분봉에서 어텐션 신호입니다. 달러 강세가 되니까 중국 주가가 또 하락을 하네요. 4등급 하락 추세가 되겠습니다. 한국도 봐보겠습니다. 코루 어제 한국 주가 폭락했었죠. 퍼펙트 어텐션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4.54% 하락했습니다. 코루는 아쉽습니다. 5등급 쪽박 패턴 하락입니다. 이게 달러 강세가 되니까 이렇게 이머징 마켓 힘 못 쓰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머징 마켓 평균을 봐보겠습니다. EDC 2.14% 하락했습니다. 30분봉에서 어텐션 신호입니다. 이머징 마켓도 5등급 쪽박 패턴 하락이 되겠습니다. 2020년 9월 23일 미국 일자 기준은 2020년 9월 22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ETF, ETN 시장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가지 있습니다. 미국 빅스가 어제 2등급이었죠. 이렇게 3등급으로 이렇게 공포지수가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 축소 진입으로 됐습니다. 이게 약간 연두색으로 변했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혼조 구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좀 양극화가 되겠습니다. 이 달러가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은 달러가 올라가든 떨어지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외의 국가들은 달러 강세는 악재죠. 그래서 특히 이머징 마켓 국가들은 이렇게 아주 하락을 하고 이쪽 미국 쪽은 그래도 한 중립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는 혼조 구간으로 판정을 하겠습니다. 달러 지수가 여전히 초강세죠. 1등급이고 호주 달러는 완전히 5등급입니다. 이 원자재는 아주 최악의 경우입니다. 원자재는 강력한 하락 방향이 되겠습니다. 원자재는 하락 기조입니다. 글로벌 증시는 혼조 구간, 원자재 시장은 하락 기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가지 있습니다. 미국 건설 전 세계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렇게 조정 속에서 유일하게 상승 추세 종목이 딱 하나 생겼습니다. 이것도 어제 중국 같은 건 2등급이었는데 내려가면서 2등급이었는데 이거는 올라가면서 2등급이기 때문에 조금 좀 희망적인 2등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업종별 ETF들이 대부분 3등급 중립입니다. 미국 다우30, 미국 S&P 500, 미국 나스닥 100, 미국 러셀 2000, 미국 팡플러스, 미국 반도체, 미국 IT, 미국 부동산, 미국 소비재, 미국 기초소재, 미국 바이오, 일본은 3등급 중립입니다. 중국 CSI 300, 이머징 마켓, 브라질은 4등급 하락 추세입니다. 미국 금융 유로스탁스 50, 중국 홍콩 H, 한국 코스피, 한국 코스닥은 5등급 쪽과 패턴 하락입니다. 다음은 원자재입니다. 설탕이 원자재가 전반적인 약세 속에서 유일하게 2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구리는 3등급입니다. 원자재도 대부분 하락 추세입니다. 아연, 팔라듐, 원유, 은은 4등급 하락 추세입니다. 니켈, 천연가스, 금은 5등급 쪽과 패턴 하락입니다. 달러가 아주 초강세입니다. 이렇게 달러가 1등급이고 그러면서 엔화가 좀 2등급으로 어제 1등급에서 2등급 워낙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떨어졌네요. 하지만 이 유로, 파운드, 호주 달러는 달러 강세에 밀려갖고 완전히 초약세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유로화 대비 달러 레버리지, 파운드화 대비 달러 레버리지, 호주 달러 대비 달러 레버리지 모두 아까 1등급이라 제가 소개드렸죠. 저는 이쪽으로 많이 베팅을 했습니다. 미국 국채는 3등급 중립이고 한국 시장의 달러는 3등급, 엔화는 4등급이 되겠습니다. 원화는 약간의 강세를 가지고 있네요.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미국 증시가 다행히도 하락 브레이크가 걸려서 혼조 구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달러 지수가 여전히 강세이기 때문에 미국은 달러가 강세든 약세든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히 이머징 마켓 국가들은 달러 지수의 강세에는 주가를 힘을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인다는 가정하에는 미국만이 상승할 수 있는 희망이 있고 나머지 나라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원자재는 달러로 가격이 표시되지 않는 만큼 당분간 상승이 별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 조정 속에서 미국 건설업 상승 추세가 한 종목이라도 생겼다는 것이 조금의 희망을 주고 있나요? 하여튼 미국 특히 팡플러스 쪽이 상승해야 그 분위기가 살려갈 것 같은데 팡플러스가 오늘 아마존에 좀 급등을 했죠. 계속 좀 힘내서 내일 정도는 상승 추세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